이어서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신월편을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에서 신월의 병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병화, 7월은 이제 음력으로 신월을 얘기하게 됩니다. 7월 병화, 신월의 병화는 태양전서라. 태양이 서쪽으로 회전을 한다. 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이제 서산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양기세이라 해서 양기운이 점점 쇠해지게 된다. 일근 서산, 태양이 서산에 가까워지니 견토개회라. 견토, 토를 보게 되면 개회, 이제 금음해자인데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조회라. 그래서 오로지 근심하게 되는데, 오로지 근심하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태양은 일조호해라 해서 호수나 바다를 비춘다. 모야 광천이요. 저녁에는 밤에 저문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빛나던 그 태양이 모야라. 밤에는 저물다. 고 익룡인수요. 따라서 오로지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보영광이라 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을 광의를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를 씀으로써 그 빛이 빛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약간씩 이제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신월도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신금이라고 하는 계절이 계절상은 가을이지만 상리학적이나 이런 물상론에서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또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단, 이 해석이 맞으려면 병화의 근이 강해야 됩니다. 일지에 있다거나 또는 우운이 남쪽으로 흐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맞지만 사주가 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북방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이 해석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자, 계속 한번 글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임다라 해서 임수가 이제 많을 경우에는 취무제 박묘라. 이 무토로서 제함이 묘하게 되는데 유임투강 그래서 천간에 임수가 투간에 있다면 우겸 무토 출간.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무토가 또한 보이는 경우에는 가운 과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갑 이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과갑할 수 있다. 장원급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해석이 좀 무리는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장지내. 그래서 무토가 장간, 지장간이나 지지에 있는 경우 불가 생원이요. 생원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한 관리에 불과하다. 다임 무무라. 임수는 많은데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평상이냐라. 평범한 사람이다. 혹 무다 임소라. 혹 무토는 많은데 임수가 적게 될 경우 역속상이라. 이 또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혹 다임 일무출제. 임수가 많은 가운데 하나의 무토가 천간에 떠서 그 임수를 제극하여 준다면 소위 중살창광이라고 합니다. 소위 중살창광이라고 하는데 이 중살창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중살창광이라는 것은 혹 다임의 일무출제인데 임수가 일단 관살 작용하는 겁니다. 임수는 하나만 천간에 있어야지 너무 많게 되면 그 귀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고 소위 뭐 정관이 많으면 살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신빙성이 없고 임수가 많을 경우 이게 오히려 살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살모광이라 중살창광 이 살이 무리를 이루어서 창광 미쳐 날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1인 가화 이제 화함을 시켜야 되는데 필주현달 유권직이라 이 경우에는 목이 있어야지고 가화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살은 반드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요 원문에서는 이제 무토를 써서 이 칠살이 돼버린 임수를 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인수인 목을 써서
수생목 목생화로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화가 될 경우에는 필주 현달이라 해서 반드시 현달하게 된다. 아니면 유권직이라 그 관직을 얻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일파신금, 한물이 신금을 보는 경우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된다는 것은 병화, 신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의, 기명종제라 이걸 옛말에서는 뭐 격국도 마찬가지고 궁통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평진전이나 이런 궁통보관을 보게 되면 이게 기명종제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를. 기명종제라는 게 병화 본연의 임무인 천명을 버리고 살로 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기명종제지 실제로는 뭐 실제 해석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특지조라 그래서 기하고 특이하다 그래서 수부과갑 수부과갑이라는 것은 수불과갑이라고 해야겠네요. 과거에 급제하지 않더라도 역득은영이라 했습니다. 역으로 은영 약간의 영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과연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게 다의 친척 다의 친척이 위진신지계 종제자 이수 처목자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그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게 뭐냐면 기명종제입니다. 쉽게 하면 기명종제라는 것은 일간인 병화가 신의 기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재성이 되기 때문에 종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럴 경우에 은영이 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영화로움이 있는데 다이 친척이라는 게 친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음서제도 이런 건데 의탁한다는 얘기거든요. 친척에 뭐 의지해서 이위 진신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높일 수 있다. 뭐 출세하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진신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이럴 경우에 종제자 기명종제할 경우에는 금이 기명종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수처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분명히 기명종제를 어느 정도 좋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이나 수가 이제 용신이 돼야 되고 금이 용신이 되는 상황에서 금을 자녀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그 목을 자녀로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해석입니다. 이게 앞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명종제되어 있는 경우 쉽게 하면서 병화가 신금이 있고 물이 있어서 뭐 관살로 변했다거나 또는 재성과 합을 하는 경우 이게 기명종제인데 이 경우에 용신을 뭘로 볼 거냐는 겁니다. 일단은 병화의 용신은 목으로 용신으로 봤을 경우에 목자, 그러니까 목을 아들로 보고 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이니까 이걸 처자로 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이럴 경우에는 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구절상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맥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찌됐든지 간에 해석은 그렇습니다. 일파 신금을 보는 경우에는 기명종제라 재성을 따라가게 되고 또 재성이 힘을 얻을 경우에 운이 좋다라고 보통 그렇게 격국에서는 해석을 해놓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대운이나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병화 신금이 가능하는 경우 절대 이게 뭐 기명종제라고 해서 금수운에 바란다 이런 게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7월 병화, 신월 병화는 이렇게 조금 뭐 구절이 많이 안 돼서 한 10분 정도니까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가 이제 보면 신월의 병화는 임수를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궁통보감에서는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반면에 이 임수가 너무 강해버리면 신월은 병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급제할 수 있는 토를 보는 경우 이 무토를 봐야만이 식상으로서 제살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사주 실제 해석에서는 이런 사주가 더 나은 사주입니다.
또 실제로 그릇이 크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무토도 보게 되면 이럴 경우에 물론 임수도 용신은 맞지만 이게 너무 강하고 뿌리가 강합니다. 이 시체 사주에서 보면 임수를 제할 수 있는 무토라는 글자가 딱 있어야만이 사주가 그릇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도 지지에 술토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 유근하고 유세, 세를 가졌기 때문에 칠살과 식상의 기가 어느 정도 이게 조화가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병화의 뿌리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병화는 어찌 됐든지 간에 계절적으로 사오미에 태어나야 됩니다. 사오미. 그러면 일단 병화의 정 뿌리는 뭐냐면 사화입니다. 사화가 뿌리가 되고 또 지지에 사화가 없을 경우 진토가 있는데 이 진토의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토는 토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토 속에는 을목이라는 나무가 숨겨져 있는 땅인데 이 진토가 또 병화의 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토는 양기운이 서서히 바라는 계절에 있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줄 때 이 진토가 진기가 있습니다. 진기. 양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화의 요게 물론 신진합으로 좀 약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병화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고 얼핏 보면 병화의 뿌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주가. 뭐 신진합이 돼서 물의 기운이 강해져서 병화의 뿌리가 없는 듯 하지만 요 술토가 있는 바람에 사주가 완전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태사라는 벼슬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치더라도 태사라는 뭐 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종류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관리가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사주를 잡고 가야 되냐면 천간에 같은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가진 관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신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관리. 이런 관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느 쪽에 관리를 가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이 사주가 나타났을 때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사주가 관리라고 해서 그냥 관리 형태 사주다라고만 보게 되면 관리도 종류가 행정직도 있고 뭐 검사, 감찰직의 계통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걸 다 결정짓는 거는 그 사람의 이 성격과 성향인데 그게 바로 천간에서 좌우하게 됩니다. 무토를 가진 사람의 남자의 그릇의 성향 완전히 다릅니다. 또 같은 식신 제사를 하더라도 기토가 있는 경우에 또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간은 정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신을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죠. 이 사주.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저도 뭐 이제 공통보감 책에서 본 사주인데 이 사주가 이제 참정이라는 무슨 벼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근데 뭐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뭐 참정벼슬을 했다. 그렇게 많은 책에 쓰여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제자약살이다. 그래서 약한 재가 뭐 실사를 생겨줬다고 그러는데 일단 드러나 있는 사주가 뭐 살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옛날에는 사주가 관리 형태의 사주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집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사주에 있는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예시 명조들이 중국 뭐 송나라, 당나라, 청나라 이럴 때 관리 형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사주를 다 모았을 겁니다. 모아서 이렇게 예를 들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주는 설사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사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썩 좋은 사주가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반듯한 관리가 있고 진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부정부패 같은 거 모르는 관리가 있고 또 뇌물을 잘 먹는 관리도 있고 또 공무원이나 이런 공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주색을 좋아하는 관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사주는 이게 반듯한 관리가 아니거든요. 이 사주는 딱 보면. 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정 사주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주인데 가을에 태양이 나무가 있게 되면 이제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나무를 잘 심고 거둬야 되는데 요 사주가 불미한 게 남자 사주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불미한 겁니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사주였으면 대운이 거꾸로 가니까 그래도 그릇이 더 나았지만 남자로 태어나버리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요 경금의 하나 때문인데 이 경금이 천간의 구조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사주가 지금. 그리고 지지에 신이 너무 많은 게 단점입니다. 예, 여기서 좋은 성분이 아니고 신이 있게 되면 인목이 뿌리를 내릴 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비록 관리를 하지만 썩 뭐 반듯한 관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관리가 천성이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 사주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식물의 병화가 임수가 있어서 귀에 뿌리가 있어서 좋은데 요 사주하고는 지지가 좀 다르죠. 그리고 천간이 다릅니다. 천간에 이 사주는 무토가 딱 떠 있는 사주고 이 사주는 힘없는 태양이 양쪽 관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리를 하더라도 많이 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래서 같은 관리나 이런 관을 쓰는 사주다 하더라도 임수 관을 쓰는 사주거든요. 이 사주도. 이 사주도 어차피 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같은 관을 쓰더라도 그 관직의 형태나 그릇이 다릅니다. 이 사주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평범한 기업의 직원 사주다. 실제 평범한 직원 사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주가 실제로 이제 좀 안 좋게 생활 마감한 사주인데 이게 언제 사주상에는 병자대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병자가 들어오게 되면 뭐 비겁이어서 안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놈의 지지의 자수 때문에 그런데 신금과 진토 전부 이게 삼합, 수국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죽겠느냐는 거죠. 지금 힘이 없어서 태양이 일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요 삼합이 돌 때 이 병화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자대운에 사망한 사람의 사주인데 좀 안 좋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주가 사망하더라도 일간에 근이 있어야만이 사주가 사망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요 사주도 어떻게 보면 신진합, 뭐 신진 다 같은데 요 술토 하나와 무토 하나에 의해서 두 사주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신월의 병화에 한번 대해서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주가 보게 되면 7월 병화는 태양전서하니 서쪽으로 기운이 하면서 쭈쭈쭈 남아 있으면서 인경 임수라고 돼 있거든요. 임수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해석이 좀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가 근이 있어야 된다. 지지에 근이 있어야 되고 또 임수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토입니다. 토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토는 언제 쓰이는가? 토는 수화의 균형이 어그러졌을 때 수를 다스리는 글자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가 사주의 흉신일 경우 대표적인 게 이런 형태죠. 이럴 때 무토가 하나 딱 떠 있어야만이 근을 가지고 사주가 한번 크게 한번 그릇을 떠칠 수 있는 그런 때를 한번 논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파신금에 이제 이 사주 보면 우의 기명종제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주로 오게 되면 뭐 종제격이라고 해서 뭐 사주가 좋다 저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또 실제 이런 사람들 성향이나 행동 스타일 또는 생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들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김명종제라는 게 크게 귀를 논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월까지 했으니까 6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